저번 주에 요거 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서페에서 작업을 했죠. 마야에서 모델링을 해갖고 와서 UV를 잘 펴서 FBX로 갖고 온 다음에 서페에서 이런 식으로 폴더, 재질별로 폴더를 다 정리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 저기 지금 재질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정도 재질을 썼죠. 그래서 재질별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올 때는 쉐이더 재질을 하나로 갖고 오고 여기서 실제 하나의 오브젝트에 쉐이더 하나를 넣어서 갖고 온 다음에 이 안에서 재질은 폴더로 구분을 하고 나갈 때는 또 쉐이더 한 개로 딱 나가면 마야에서 쉐이더 하나에 딱 끼워 넣으면 아주 깔끔하게 되니까 이런 워크플로우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쉐이더는 오브젝트별로 그 다음에 그 하나의 오브젝트 안에 다양한 재질이 있을 거니까 그건 이렇게 폴더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런 마스크를 만들 때 편한 게 아이디 컬러 아이디로 해주시면 이렇게 색깔별로 하실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마스크를 손쉽게 아이디 맵을 만들어 오시면 버텍스 컬러에다가 여기서 재질별로 마스크를 만들 때 편하다.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재질 이렇게 작업이 끝나면 M을 누르시면 전체 최종 재질이고요. 여기서 C를 누르시면 C를 누르시면 채널별로 보실 수 있어요. 채널은 이 레이어의 재질을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죠. 요거를 채널이라고 해요. 컬러 채널, 하이트 채널, 러프니스 채널, 메탈. 그거를 따로따로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다 합쳐지면 재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M, 머티리얼. 이건 재질로 보는 거고 채널로 보는 거는 C. 그래서 C 누를 때마다 넘어갑니다. 하이트, 러프니스, 메탈릭. 메탈릭은 이제 금속성에 대한 정보죠. 그래서 흰색은 금속, 검은색은 비금속. 여기서는 지금 흰색이 여기랑 여기 있죠. 그럼 얘도 금속 아닌가요? 금속 위에 페인트가 칠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대신 모서리는 그 페인트가 벗겨졌으니까 금속이 나와야 되니까. 그죠? 여기 금속이 있고, 비금속인 페인트가 위에 칠해져 있죠. 그래서 C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노말, 오퍼서티, 이미시브는 이제 발광하는 거. 그래서 이미시브. 그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보실 수 있고, 보다가 이렇게 가다가, 나 메탈까지 봤는데, 다시 러프니스를 보고 싶어. 근데 C를 누르면 앞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Shift C를 누르면 거꾸로 봐요. Shift C.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 순서대로 볼 건지, 보다가 백을 할 건지, 이런 식으로. 갔다가 Shift C 누르면 다시 베이스 컬러로 넘어오죠. 하이트로 넘어갔다가.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직접 누르지 않고 여기서 내가 채널을 선택해서 한 번에 건너뛰어서 보실 수도 있고 보통 근데 요 단축키로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M 누르시면 원래대로. 그래서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팁인데요. C를 눌러서 채널별로 이렇게 보시면서 너무 단순하지 않은지 해당 채널이 지금 보시면 원래 이런 식으로 채널이 좀 단순하죠. 색깔이 한 색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어두운 톤도 들어가고 이렇게 밝은 톤도 들어가면 조금 톤이 풍성해지니까 그래서 작업하시고 나서 채널별로 보면서 이렇게 심심한 채널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러프니스도 마찬가지. 러프니스가 이렇게 여기는 작업을 안 했죠. 여기는 작업을 했고 그래서 이런데도
이러면 이제 너무 깨끗한 거야. 예, 그래서 여기서 미묘한 차이를 좀 더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널별로 더 단순하지 않게끔. 왜냐하면 처음에 재질을 만들었을 때, 쇠를 만들거나 페인트를 칠했을 때 이렇게 단순하겠죠. 깨끗할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뭐가 묻고 먼지가 감고 긁히고 이러면 이제 표면의 상태가 달라지니까 러프니스가 말 그대로 표면에 거친 정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변화값을 주시면 훨씬 더 3D 특유의 그냥 너무 말끔하고 깨끗한 느낌을 좀 상쇄시켜 주니까 좀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러프니스 작업을 조금 변화를 줘 볼게요. 자, 여기가 어디냐? Alt 누르고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마스크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구나. 그럼 이렇게. 그러면 이 다이얼 부분이니까 폴더를 열어서 여기다가 러프니스 변화를 줘 볼게요. 레이어를 하나 올리고 러프니스 버전 2 이렇게 하셔서 잠깐 Alt 누르고 이제 러프니스만 쓸 거니까. 그래서 레이어 제일 밑에 거 만든 거는 채널을 다 켜시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것들은 필요한 채널만 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러프니스만 쓸 거기 때문에 Alt 누르고 클릭. 이걸 안 하시면 하나하나 꺼줘야 되는데 귀찮죠. 네, 그래서 Alt 누르고 클릭하시면 클릭한 거 빼고 싹 한꺼번에 꺼지니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친 느낌을 이렇게. 근데 마스크를 안 쓰면 밑에 있는 거를 얘가 다 덮어버리죠. 그래서 여기다가 블랙 마스크를 넣고 P를 넣어서 여기다가 그런지 0 해보시면 그런지 0 1 02 03 뭐 이런 식으로 그런지 텍스처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이 중에 하나 넣어서 얘 넣어볼게요. 그래서 밸런스 이걸로 이렇게 컨트라스로 대비를 강하게 경계가 이렇게 분명하게 할 건지 부드럽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뭔가 말라비틀어진 게 이렇게 묻은 느낌이면 이렇게 경계가 부드러워질 거고 좀 먼지 같은 부드러운 애들이면 이런 식으로 러프니스 차이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다시 M 누르시면 최종 재질 느낌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러프니스 차이를 안 주면 이렇게 좀 밋밋하죠. 너무 다 새 거 같고 그 위에 이제 러프니스가 이렇게 변화가 들어가는 거죠. 밸런스랑 오퍼서티랑 밸런스요? 여기서 요거는 이제 흑백의 변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스크를 이렇게 봤을 때 검은색 영역을 더 많이 보면 어때요? 이렇게 밸런스에 따라서 점점 영역이 넓어지죠. 그래서 결국 마스크는 블랙 앤 화이트를 쓰는 거라서 내가 쓴 러프니스 거친 정도의 느낌이 여기만 이렇게 부드럽게 퍼지게 할 건지 아니면 그 영역 무늬를 이렇게 더 키우고 경계를 분명히 해서 근데 이제 밸런스가 너무 올라가면 이제 영역이 너무 많아지니까 영역을 많이 쓸 건지 적게 쓸 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양을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 검은색과 흰색 사이에 이 경계를 부드럽게 할 건지 날카롭게 할 건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이제 래퍼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래퍼가 여기가 경계가 명확하면은 컨트라스트 올려주시고 래퍼가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좀 감이 안 오시죠. 마스크로만 보면. 그래서 레이어를 한번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밸런스를 바꿔 보시면 지금 보시면 매끈한 거 위에 내가 지금 보면 매끈한 거는 러프니스가 지금 0.3을 기본으로 쓰고 있죠. 근데 내가 그 위에 올리는 거를 0.7을 올렸어요.
근데 마스크를 안 쓰면 0.3을 0.7이 다 덮어버리니까 이렇게 다 매트해지는 거예요. 마스크 안 쓴 거 보고 싶으면 Shift 마스크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기본값이 0.3을 쓰고 있고 요런 데는 0.7을 쓰고 있는 거죠. 내가 올린 게. 왜? 여기 흰색 영역 부분에만 0.7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변화값을 주는데 내가 변화로 주고 싶은 0.7을 주고 싶은 영역을 이 마스크를 이용해서 만든다. 그래서 마스크에 흰색이 들어가면 내가 넣은 값이 들어가고 마스크에 검은색이 들어가면 원래 밑에 있던 0.3이 보이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마스크를 안 쓰시면 다 0.3이니까 재미가 없고 마스크죠. 채널로 보시면 여기가 다 0.3이니까. 근데 이걸 쓰면 베이스 컬러구나. 러프니스. 이게 없을 땐 0.3만 있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 0.7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 값은 0.4나 5나 6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중간 값을 이걸로 컨트롤 하시면 된다. 0.3하고 0.7만 있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중간에는 0.3, 3.5, 뭐 4, 4.5, 5.6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부드럽게 다 쓰고 싶다. 그러면 컨트라스트를 내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0.7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싶다. 그러면 이걸 더 올리시면 0.7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고, 0.7의 영역이 더 적어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과 내가 새로 올린 거의 차이를 어떻게 섞을 건지를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나무님 반갑습니다. 닉네임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 오셨죠? 오늘 닉네임이 평소에 못 보던 분들이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면 이렇게 한 번씩 남겨주시면 이제 제가 닉네임을 조금 기억을 하기가 편하니까, 기왕이면 기억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마스크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느낌하고 재질로 봤을 때 느낌하고 또 다르니까 M 눌러서 최종 재질 느낌으로 보면서 이제 컨트롤 하시면 돼요. 조금 부드러운 게 낫겠죠. 컨트라스트 낮춰서 밸런스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한 번 더 컨트롤 하실 수 있어요. 뭐를 컨트롤 할 수 있냐, 0.7을 쓸지 0.5를 쓸지를 결정을 이걸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0.3이랑 비슷하게 쓰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고, 완전 차이를 많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좀 과한 느낌이 드니까 저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비슷한 값을 쓸게요. 이렇게. 그럼 확실히 이게 없을 때 단순한 느낌보다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 맵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이런 느낌, 여기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맵을 7번을 안 쓰고 이런 맵을 쓰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러프니스는 빛이 떨어져야 디테일이 보여요. 잘 보이게 값을 차이를 많이 줄게요. 빛이 안 떨어지면 안 보이죠. 열심히 러프니스 작업을 해놓고 이쪽에 빛을 안 떨구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작업이 끝나고 나고 아니면 포벌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만들고 나서 한번 빛을 이렇게 돌려줘요. 그래야 여기에 질감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지 여기 질감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확실히 빛이 떨어졌을 때 느낌과 안 떨어졌을 때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적인 얘의 진짜 질감을 보고 싶으면 빛을 보통 배경을 한 바퀴 이렇게 돌려줍니다. 360도. 그러면 전체적인 얘의 질감을 스틸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체감이 잘 되죠. 정확하게. 헬로지은님 반갑습니다. 누구지? 저 아시는 분인가요?
요즘은 블렌더도 많이 쓰던데 마야 배우면 블렌더 일하는데도 응용이랑 도움이 많이 될까요? 마야랑 블렌더랑 공통적인 부분, 개념적인 부분들은 공통되는 게 되게 많지만 이제 프로그램적으로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뭐 전체적인 큰 흐름을 익히는 데는 도움이 당연히 되시죠. 마야도 블렌더도 다 모델링을 하고 UV를 펴고 텍스처링을 하고 라이팅을 하고 낸다는 그 전체적인 큰 흐름은 같지만 그 안에서 어떤 메뉴를 쓰고 어떤 UI를 사용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이건 다르죠. 그래서 하나의 3D 툴을 배우시면 그 두 번째 3D 툴을 배울 때 도움이 확실히 되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툴을 너무 오래 한 다음에 두 번째 툴을 하시면 이게 오히려 더 힘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내가 워낙 잘하는 툴이 하나가 있는데 새로 무언가의 툴을 또 새로 한다고 했을 때 답답하실 거거든. 이게 뭔가 새로운 걸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초반이면은 뭐 1년차 뭐 이러면 뭐 내가 마야 했다가 맥스 했다 뭐 블렌더 했다 이렇게 해도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금방금방 바꾸시는데 이제 내가 뭐 마야를 한 10년 썼다. 그런 상태에서 블렌더를 하려고 하면 이제 우라통이 막 터지겠죠. 마야로 하면 막 이거 10분 만에 할 수 있는 건데 블렌더로 하면 붙잡고 있으면 막 2시간, 3시간씩 걸릴 거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나 감각이나 이런 건 확실히 10년을 했으면 훨씬 더 좋을 거니까 블렌더를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양날의 검입니다.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발목을 잡기도 해요. 이걸 너무 잘하니까 이 힘든 거를 참는 게 힘든 거예요. 뭔가 처음 배울 때 되게 힘들잖아요. 답답하고. 그러니까 블렌더로 하다가 막히면 에이 다시 와갖고 마야로 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블렌더가 좀 잘 안 늘겠죠. 근데 그거를 참고 그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어느 단계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헷갈리지도 않아요. 막 마야 하다가 맥스 하다 이러면 이제 막 뷰포트 돌리는 것도 다르고 막 이러니까 막 헷갈리는데 둘 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프로그램을 딱 켜는 순간 머릿속에서 모드가 딱 켜져요. 지금 마야다. 그래서 마야로 막 하다가 맥스 켰어. 그러면 맥스 모드로 탁 스위치가 바뀌면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되려면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하고 반복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아마 툴 하나만 할 수는 없으실 거예요. 학생 때야 뭔가 배우는 게 지금 내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하나에 올인하시는 게 좋지만 회사 딱 들어가고 이직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툴을 다 쓰게 되실 거예요. 내가 처음엔 마야로 했지만 나 게임 하고 싶어서 게임 회사 갔는데 게임 회사는 맥스를 가지고 작업하네? 그럼 어떡해? 그 회사 계속 다니려면 뽑히긴 하거든요. 내가 맥스를 못해도 마야로 엄청 잘하잖아요. 그럼 뽑아요, 회사에서. 물론 안 뽑아주는 회사도 있죠. 우리 회사는 무조건 맥스 유저만 뽑습니다. 이런 데도 있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이 사람의 그 감각을 보고 뽑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야로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적은 기간이 지나면 맥스로도 이 정도 할 수 있겠지? 라고 믿어주는 거죠. 그 믿음을 갖고 그 사람을 뽑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니려면은 맥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맥스를 막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잘하시게 되면은 내 무기가 하나 더 늘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회사 갔는데 여기는 블렌더를 하네? 그럼 어떡해? 또 그 회사에서 월급 받고 다니려면 블렌더 해야지. 그죠? 그래서 자기 원래 하던 툴이 좋기는 한데 돈을 안 주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툴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 내 의지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 그래서 자꾸 돌아가요. 원래 툴로. 근데 돈을 받고 하면은 툴이 금방 바뀌어요. 월급 통장에 300만 원씩 팍팍 꽂히면 그깟 툴 월급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2달, 3달 만에 사람이 이게 궁지에 몰리면 다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걸 못하면 회사를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면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툴은 나중에 결국은 다 쓰게 되실 거예요.
렌더로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V-Ray 렌더링을 하는데 회사 갔더니 거기 아놀드를 써. 그럼 아놀드 공부해야지. 또 다른 회사 갔는데 거기는 픽사 갔는데 이 픽사는 렌더맨을 쓰네? 또 렌더맨 쓰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맞춰가게 된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맞춰서. 그런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돈 주면 다 바꾸게 되십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지만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 다 적응해요. 적응하는데 시간의 차이는 있죠. 그런 걸 빨리빨리 바꾸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들을 바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새로운 거 금방금방 익히는 사람들은 금방금방 바뀌고, 그런 거를 좀 새로운 거, 뭔가 안 하던 거 하는 걸 좀 두려워하는 그런 성격들은 좀 바꾸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그래서 어찌됐든 금융치료가 받쳐주면 금방 바꾸실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러프니스 채널별로 이렇게 러프니스 차이를 조금 주시면 이런 부분들이 요거죠. 이게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이렇게 미세하게 차이가 나고, 이런 러프니스 차이를 보실 때는 여기 텍스처 셋 세팅에서 이 해상도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작업할 때 빠르게 하기 위해서 1024나 2048, 보통 2048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디테일한 거 차이 보고 싶으시면 이거 잠깐 닫을까? 디테일한 차이를 보고 싶으실 때는 4096으로 하시는 게 좋다. 근데 계속 4096으로 해놓으면 뭐 하나 수치 바꾸면 여기 계속 렌더링 하는 것처럼 바가 생기기 때문에 작업할 때 2048로 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널로 확인하라고 그랬죠? 작업 끝나고 나면 러프니스 여기 너무 새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미세하게 변화값을 좀 주시면 너무 깨끗하잖아. 그래서 뭐 손으로 만지면 지문 같은 것도 좀 묻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습기도 차고 먼지 끼면 이런 데는 광택이 좀 죽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끝부분에 먼지가 쌓여서 살짝 구석진 곳은 광택이 좀 죽은 느낌을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래서 레이어 만드실 때는 항상 이름을 적어 주시는 게 좋아요. 얘는 더트 하고 먼지 좀 어두운 톤으로, 그리고 먼지니까 러프니스를 거칠게 해줘야겠죠. 그리고 지금 마스크를 안 쓰니까 다 덮어버렸죠. 금속 느낌이 안 나서. 그래서 블랙 마스크를 넣어주시고, 제네레이터로 자동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볼게요. 구석진 곳만 흰색으로 마스크를 만들겠습니다. 더트.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구석진 곳에만 먼지가 끼면서 뭔가 좀 오래된 금속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게 없으면 너무 새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되니까, 옛날엔 이런 걸 손으로 하나하나 다 그렸다면 지금은 버튼 한번 누르고 슬라이드 몇 번 움직여주면 느낌이 살아나니까 이제 더트 레벨로 이렇게. 그래서 마스크로 보고 싶다, 알트 누르고 마스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흰색 부분에만 먼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채널로 볼게요. 러프니스가 이렇게 변화가 생겼죠. 아까는 너무 깨끗한 느낌의 단순한 채널이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작업을 끝나고 채널별로 확인을 해서 너무 밋밋한 채널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형태의 질감을 표현하실 수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데 지문 정도 묻은 느낌 하나 더 넣읍시다. 똑같이 또 핑거
프린트. 이게 아무래도 다이어리니까 손으로 돌려서 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러프니스만 할 거니까 Alt 누르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거칠게 해주시고 블랙 마스크 Add Paint 해주셔서 이제 알파에다가 핑거를 넣으시면 돼요. 핑거. 이거를 눌러져 있으면 재질에서만 핑거가 나와요. 그래서 마스크를 끄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핑거가 다 나와요. 이렇게 클릭하셔서 클릭하면 바로 알파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지문이 묻는데 확실히 지금 디테일이 안 보이죠. 그리고 Alt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하시면 브러쉬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실 수 있어요. 위아래로 하시면. 그리고 좌우로 하시면 네, 농도를 이렇게 연하게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위아래 좌우에 따라서 달라요. 컨트롤로 마우스 왼쪽으로 위아래로 하시면 회전,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왼쪽으로 좌우로 하시면 플로우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아까 이 작업 해상도를 올려주시면 이렇게 디테일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눌러서 이런데 이렇게 좀 너무 작죠? 지문이 얘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컨트롤로 마우스 왼쪽으로 이렇게 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많이 다뤄보진 않았지만 서페 덕분에 지브러시 작업도 조금 단축된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렇게 자잘하게 막 모서리 이렇게 부서진 느낌 뭐 이런 거는 굳이 지브러시 가서 안 해오셨고 서페에서 그냥 하셔도 돼요. 그러면 지브러시 작업이 줄어들겠죠. 가령 여기 내가 찍혀갖고 부서진 느낌을 좀 뭐에 찍힌 느낌을 주고 싶어. 그러면 여기죠. 이 폴더 안에 들어오셔서 클릭을 하시고 데미지 찍힌 느낌 이렇게 하고 얘는 하이트만 Alt 누르고 하이트 클릭하셔서 이렇게 찍혀 들어간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 마스크 넣고 Add Paint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지문 이제 필요 없으니까 알파를 끄고 원래 알파를 넣어서 그래서 요 원래 알파를 자주 바꾸거든요. 그러면 맨날 쉐이브를 쳐야지 이거 나와요. 그래서 꼭 마우스 우클릭 하셔가지고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이렇게 별표가 생기면서 Add Favorite 하시면 그게 즐겨찾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별표가 생기면서 바로 타이핑을 치지 않아도 제일 첫 번째로 보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해주시고 페인트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좌우 오른쪽 버튼으로 좌우 드래그 하시면 브러쉬 사이즈 결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혀 들어간 느낌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데 이렇게 찍힌 느낌. 근데 너무 많이 줘서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이트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살짝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블러를 살짝 주겠습니다. 필터를 줘서 블러 아이콘이 바뀌었죠. 업데이트 돼갖고 블러 아이콘이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됐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미세하게 찍힌 느낌은 굳이 마야로 모델링으로 하거나 아니면 지브러시 모델링으로 하실 필요가 없이 여기서 하이트 작업으로도 충분히 표현이 이렇게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데 찍힌 느낌을 이렇게 하이트로 작업해 주시면 좋아요. 그럼 훨씬 더 자연스럽지. 그죠? 이런 데는 아무래도 갖고 놀다가 떨어뜨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이런 데가 찍혀 들어가겠죠. 그래서 페인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부셔 놓으면은 이렇게
해놓으면 확실히 하이라이트 이렇게 갔을 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이게 하이트로 작업하면 나갈 땐 노말로 나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노말을 위해서 지브러시에서 하이포를 만들어 와서 여기다 굽는 건데, 이런 걸 그냥 여기서 하이트로 작업하면 노말로 구울 필요가 없죠. 하이트가 노말로 이렇게 마야로 나갈 때는 노말이랑 하이트랑 베이크 한 거랑 싹 다 한꺼번에 나가요. 프리셋에 있는 텍스처로 표현하기 힘든 텍스처들은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만들어야죠. 외부에서 내가 사진 찍거나 포토샵으로 작업을 해갖고 오시거나, 아까 이거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마야에서 만들어갖고 이렇게 베이크 해갖고 갖고 오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외부에서 텍스처를 가져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외부 텍스처들이 워낙 많고요. 그리고 이 서페에 있는 기본 재질 말고 구독을 하시면 여기서 엄청 많은 게 많아요. 이게 웹에 있는 거거든요.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학생용으로 무료로 쓰시는 분들은 이걸 못 쓰시고요. 저처럼 돈을 내고 구독을 해갖고 쓰는 사람들은 여기서 검색해서 툭 그냥 다운 받아서 바로바로 쓰실 수가 있다. 그래서 구독을 한 달에 3만원? 2만 7천원 그 정도 내면은 이거를 싹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인터넷에 있는 거를 검색을 해갖고 쓰실 수 있다. 나는 부담이 돼서 이거를 구독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무료 텍스처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요게 무료 텍스처 검색 사이트거든요. 여기서 다운받아서 넣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 넣어볼까요? 만약에 대리석 같은 거 이런 느낌을 내고 싶거나, 아니면 뭐 나무 느낌도 있고, 우드 한번 해볼까요? 주인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이런 거. 그러면 여기서 텍스처를 받습니다. 4K면 이렇게 다운을 받아 주시고, 됐죠? 그리고 폴더로 가주시면 다운로드 폴더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운받은 텍스처들은 또 따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언제 또 다시 쓸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잘라내기 하셔서 따로 정리를 해 두시면 좋다. 이름, 그래서 텍스처 폴더 어디로 갔어? 없어졌네요. 원래 여기 텍스처 폴더가 있었는데, 여기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드 안에다가 좀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트로 얘네들이 대부분 다운받은 건 이렇게 세트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레이어에 보시면 요 세트 있죠? 컬러, 하이트, 러프니스, 메탈, 노마 이렇게 여기 한 세트가 재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름도 텍스처 셋이죠. 그래서 이 채널이 모이면 텍스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컬러, 하이트, 노말인데 노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보통 다운 받으시면. 그러면 뒤에 이름이 DirectX 혹은 DX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고 OpenGL 혹은 GL이라고 붙은 애가 있어요. 줄여가지고. 그래서 이건 맥스 방식, 요건 마야 방식. 마야랑 맥스랑 축이 달라갖고. 그래서 나는 마야 방식 오픈GL로 할 거니까 이 오픈GL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러프니스. 그럼 이렇게 4개가 한 세트. 여기에 오클루전도 있어요. 이 오클루전은 뭐냐면 이 맵은 이제 이런 미세한 이 나무 틈 사이에 그런 디테일을 빛이 오클루전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여기는 가려지니까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주변에서 오는 환경광들 때문에 생기는 아주 미세한 구석진 곳에 그림자 그런 디테일을 보강하기 위한 텍스처입니다. 근데 여기는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없죠, 채널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냥 요것만 쓰시면 되고, 만약에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있다, 다운받은 게, 그럼 여기다 앰비언트 오클루전 채널을 추가를 하실 수 있으면 거기다 넣으시면 돼요. 제가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 4개, 그 다음에 오클루전까지 해서 여기다가 드래그 드롭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쉘프 어셋 여기다가 드래그 드롭 하시고 클릭 전부 다 클릭하시고 텍스처를 쓸 거니까 텍스처로 바꿔주시고 요거는 두고두고 쓸 거니까 라이브러리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옵션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임포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탁 들어와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나무로 된 걸로 하고 싶다. 그죠? 얘를 나무로 바꿔볼까요? 이 가운데 있는 애를. 여기네요. 여기다가 레이어를 하나 올리고 얘를 우드라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컬러를 베이스 컬러에다 넣으시면 이렇게 나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노말 넣어주시면 노말 디테일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하이트가 어디 갔냐? 하이트에다 올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러프니스 이렇게 그러면 요 나무 재질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그죠? 그래서 외부 텍스처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요거 하나 남았네. 요거 어떻게 해요? 앰비언트 오클루전인데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넣을 데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 가셔서 텍스처 셋에 가시면 여기 채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플러스라고 추가할 수 있어요. 채널을 클릭하시면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세요.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생겼죠. 텍스처 셋 세팅에서 그러면 AO가 생겼어요.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줄여서 AO라고 하거든요. 클릭을 하시고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넣어주시면 그다음에 이 미세한 부분에 디테일이 추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없을 때 있을 때 지금 너무 얘가 나무 결 잘린 부분이 딱 안 걸려갖고 이렇게 여기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어두워졌다가 없으면 덜 어두운데 그래서 이런 미세한 디테일을 좀 더 강조를 시키고 싶을 때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 됐죠? 근데 나무가 너무 크니까 조금 반복을 시켜볼게요. 그럼 여기서 반복을 3번 딱 시켜주시면 이렇게 나무 결이 더 무늬가 작아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외부 텍스처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아주 손쉽게 어렵지 않죠? 외부에서 갖고 온 거 세트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노멀 오픈GL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만들 때 오픈GL로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이 지금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맥스용, 마야용, 우리는 마야를 쓸 거기 때문에 오픈GL로 이렇게 만드시면 오픈GL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없는 텍스처들은 외부에서 이렇게 다운받아서도 사용 가능하다. 자, 이제 얼추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마야로 가져가서 이렇게 렌더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그죠? 3D가 재밌어요. 여러분이 뭐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를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하루 종일 내가 눈 떠 있는 시간, 가족보다 더 많이 직장에 있는데 그 시간이 그냥 돈만 벌기 위한 수단이라면 너무 삶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네. 돈도 벌고 그 돈을 버는 그 시간이 즐거우면 내 삶이 더 행복해지니까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재밌어하는, 흥미를 느끼는 일을 하시면 좋겠죠. 여기가 나무가 이게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그죠? 이 나무 재질이 좀 어색한 것 같아서 요거 말고 그래서 4096으로 해놓으면 이제 좀 피드백이 느려서 2048 2K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좀 여기 좀 더 반짝거리는 느낌이 들어가게 해볼게요. 보시면 있지.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아이고 빼고 나무는 빼고. 그래서 여기서 러프니스를 조금 더 내려주시면 이렇게 광택이 좀 더 살아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엣지 작업을 좀 했고, 엣지는 좀 매트하게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지문같이 러프니스 차이를 조금 내줬어요. 저번 시간에 핑거프린트. 이걸 안 하시면은 이렇게 러프니스 작업을 안 해서 너무 가짜 같은 느낌, 너무 새거 같은 느낌이 드니까 CG에서 바로 만든 것 같아요. 조금 사용감을 넣기 위해서 러프니스를 이렇게 차이를 좀 냈고, 근데 이걸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너무 광택이 다 죽어버렸죠. 그래서 이게 블랙이 좀 더 확실해지면 블랙 부분은 투명해지니까 원래 재질의 광택이 좀 살아나요. 지금은 이제 회색 정도 되니까 두 개가 섞여서. 그래서 여기서 플레이어 가셔서 컨트라스트를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이제 블랙이 되면서 보시면 광택이 좀 더 살아났죠. 그래서 이 컨트라스트를 제가 덜 주면 이렇게 광택이 죽죠. 왜? 얘가 그만큼 더 나오게 되니까. 러프니스가 0.9인 게 더 많이 나오는 거고, 이제 블랙이 되면 러프니스가 0.125인 녀석이 조금 더, 한 골 금방 넣었네요. 1대0이네. 그래서 이게 이제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마스크에 블랙 앤 화이트를 컨트롤해서 흰색 부분은 이 레이어가 나오는 거고, 검은색 부분은 투명해지면서 그 밑에 있는 레이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온라인 강의 대학이랑 병행할 만한지 궁금한다. 제 수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존에 뭐 다른 온라인 수업들을 들으면서 학교 같이 다녀도 되냐는 걸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냥 온라인 강의면 뭐 학교 다니면서 들으셔도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제 수업이면은 학교 다니면서 들으시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제 수업 복습도 해야 되고, 과제도 매 시간 나가서. 그래서 보통 학생들은, 학교목 들으면서 같이 다녀도 되겠다 싶어갖고 왔다가, 학교 마치고 오는 경우나 아니면 학교를 휴학하고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 제 수업뿐 아니라 어떤 수업이든 본인이 그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고 뭔가 과제를 하고 그걸 피드백을 받고 이러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2시간밖에 없다.
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내가 습득할 수 있는 이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적어도 뭔가를 배울 때는 하루에 8시간은 내가 쓸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셔야 이제 단기간에 좀 빨리 늘어요. 학교 다니면서 하셔도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실력이 좀 더디게 늘겠죠. 근데 내가 해볼 수 있는 시간, 하루에 1시간 해보는 거하고 하루에 8시간 해보는 거하고 당연히 다르니까. 당연히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더 빠르게 늘 수 있으니까. 나는 뭐 내 실력이 천천히 늘어도 된다. 그러면 뭐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이제 욕심이 있잖아요. 뭔가를 배웠을 때 빨리빨리 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빨리 늘 수가 있어요. 하루에 1시간씩 투자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아마 없을걸요? 어느 직업을 하시더라도. 그죠? 내가 운동선수를 하든, 내가 음악 피아니스트를 하든, 마야를 배우든, 뭐 어떤 직업을 가지려면 하루에 적어도 8시간은 투자를 해야죠. 그렇게 해도 1년 하면 될까 말까 하는데, 하루에 1시간씩 해갖고는 한두 시간씩 해서는, 몇 년씩 걸리겠죠. 시간이 많다.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하셔도 되고, 나는 조금이라도 빨리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광택을 좀 살리면서 러프니스 차이를 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일단 하고 오늘의 메인은 V-Ray로 넘겨서 텍스처를 연결을 하고 라이팅을 하고 렌더를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최종 마지막 되겠죠. 그동안 이제 마야에서 모델링, 서페에서 텍스처, 세 번째가 V-Ray에서 렌더링.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끝나면 세이브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팁인데요. 서페는 세이브 에지를 하시면 이 파일 사이즈가 줍니다. 그래서 요거 세이브 에지 여기 보시면 리듀스 파일 사이즈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사이즈가 렌더링이 좀 자 세이브 에지 해볼게요. 카피 이렇게 하셔서 지금 보시면 예전 게 250 정도 했는데 지금 한 게 220, 한 30메가 줄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익스포트, 텍스처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처 익스포트를 누르시고요. 그럼 이런 창이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가셔서 경로 설정 해주시고 현재 프로젝트의 소스 이미지 지금 라디오 스피커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고 여기다가 텍스처를 뽑을 거예요. 폴더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웃풋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웃풋 템플릿을 보시면 작업할 때는 뭘로 템플릿 하시면 되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PBR 메탈 러프니스 알파 블렌드라는 템플릿을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PBR 메탈 러프니스 알파 블렌드. 그래서 PBR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고 이제 내보내실 때는 내가 사용할 렌더러에 맞춰서 서페가 프리셋을 다 템플릿을 만들어 줬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엑스포트 텍스처. 그럼 뭐 시작할 때부터 여기 V-Ray 이 템플릿을 하시면 여기 뉴 보시면은 V-Ray가 있거든요. V-Ray 이걸로 하시면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튜토리얼이나 이 웹에 있는 영상들은 다 PBR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서페 파일들이 이 튜토리얼이 그럼 그런 걸 좀 참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작업은 PBR로 하시고 내보낼 때 알아서 얘가 V-Ray로 바꿔주니까 여기서 아웃풋 템플릿에 가시면 쭉 가시면 이건 제가 다 만든 거고요. 요거 하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처음 까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겁니다.
한 요 정도 있을 거예요. 요 밑에 거는 제가 다 만든 거고요. 그래서 여기 V-Ray 메탈. 그래서 내가 V-Ray로 갈 거면 V-Ray로 하시면 되고, 내가 언리얼에 갈 거다 그럼 언리얼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유니티에서 할 거다 유니티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아놀드로 할 거다 그럼 아놀드로 가시면 되고, 그죠? 내가 코로나 렌더러로 할 거다 이렇게.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내보낼 때 그 해당 플랫폼에 맞춰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하나 하시고, 그래서 내보내시면 되는데 여기에 좀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뭘로 했어요? 기본적으로 PBR 러프니스로 해서 요거만 작업을 했잖아요. 컬러랑 하이트, 러프니스, 메탈릭, 노말, 오퍼서티, 이미시브 이렇게 발광하는 거. 그래서 딱 요거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건 지우시고 템플릿에 가셔서, 그래서 여기 쓸데없는 게 있죠. 예, 베이스 컬러, 러프니스, 메탈릭, 하이트, 노말, 그 다음에 이미시브 발광, 그리고 이 밑에 거는 이제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세 개는 지워주시고, 대신 OP가 없죠. 오퍼서티. 예, 투명한 게 있을 때 써야 되는데, 그래서 오퍼서티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 원본을 하나 복사를 합니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듀플리케이트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름을 하나 적어 주시면 돼요. 소하. 얘가 몇 개짜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퍼서티까지 8개죠. 소화 8개. 이름은 뭐 아무렇게나 지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필요 없는 거 요거 지우고, 요것도 지우시고, 그럼 이렇게 딱 6개죠. 예, 이미시브까지. 그 다음에 오퍼서티 필요하니까 여기다 하나 만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RGB란 녀석이 있고, 그레이, GR, 그레이, 회색. 그래서 이건 컬러, 3가지 채널이 있는 거고, 이건 1가지 채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퍼서티는 블랙 앤 화이트 1가지 채널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레이 채널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그레이 채널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름은 클릭해서 컨트롤 A 하면 다 선택이 돼요. 그럼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컨트롤 V 하시고, 요거만 오퍼서티로 이름 바꿔주시면 됩니다. OPA30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오퍼서티 작업한 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오퍼서티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 드래그 딱 떨어뜨리시면 어느 채널에 넣을 건지, 알파 채널이 아니고 그레이 채널. 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작업한 오퍼서티가 오퍼서티라는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쓰시면 발광이 하거나 투명한 게 있을 때 이 템플릿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해 잘 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세팅으로 가셔서 이제 여기서 템플릿을 방금 만든 게 제일 밑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일 밑에 가보시면 방금 만든 템플릿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보통 파일 타입은 뭐 JPG를 쓰셔도 되고 뭐 BMP를 써도 되는데, PNG. PNG가 이제 무손실 압축이라, JPG나 이런 건 손실 압축이라서 PNG로 보통 그래서 기본값도 PNG로 돼 있어요. 해주시고, 비트는 8비트면 충분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8비트로 하시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이제 노말이나 디스맵 같은 것들은 16비트를 퀄리티를 위해서 클로즈업이 많이 된다, 이럴 때는 16비트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8비트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 작업은 아까 내가 2K로 작업을 하셔도 이미 이 안에서 작업은 4K로 다 작업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보낼 때 4K로 내보내시면 되고, 작업은 4K까지 되지만 내보낼 때는 8K까지도 나가긴 해요. 근데 이제 8K는 용량이 너무 커지니까 사실 잘 사용을 안 하고 보통 2K나 4K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고퀄리티로 뽑기 위해서 클로즈업 되게 크게, 얘가 주인공이니까 4K로 뽑을게요. 그래서 4K로 이렇게 내보내시면 되고, 패딩 값은 뭐 건드실 거 없고 기본 값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이 패딩은 뭐냐면 텍스처 이제 UV 외곽 부분, UV가 없는 부분 있죠?
UV가 이렇게 있을 때, 뭐,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UV 이렇게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요 외곽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기에 너무 딱 맞으면 이제 여기 색깔이 살짝 나오거든. 그래서 보통 패딩이라는 게 요 끝에 있는 픽셀을 조금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여기에 외곽 부분이 좀 깔끔하게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값으로 놓고 하시면 됩니다. 패딩은. 자, 그리고 익스포트를 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익스포트가 나갑니다. 지금은 제가 UDIM을 한 장만 썼기 때문에 텍스처가 1번만 하면 나가는데, 내가 UDIM을 10장을 썼다. 막 이거 엄청 클로즈업을 해서 막 여기 익스트림 클로즈업 하고 막 이래. 그러면 이제 UDIM을 한 장 갖고 안 되죠. 가까이 가면 깨지니까. 그럴 때 이제 막 10장, 20장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 로봇 같은 거 채피라고 로봇 CG로 만든 로봇 나오는 영화 있거든요. 그 채피란 로봇이 한 350장 정도 UDIM을 써요. 물론 그 작품은 이 서브스턴스 페인터 같은 프로그램을 쓴 게 아니라 말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요. 그래서 이 서펜은 그렇게 UDIM을 많이 쓰는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게임용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서페 하실 때는 한 20장 내외, 20장 이상 올라가시면 작업하기가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사실 20장 해도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UDIM을 조금 적게 쓰는 간단하고 작은 거 만들기 용이하게 만들어진, 그래서 프로그램이 훨씬 가벼워요. 말이나 이런 거보다. 이제 말이란 프로그램은 몇백 장씩 써도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프로그램. 그러니까 용도가 완전히 달라요. 둘 다 텍스처 프로그램이지만. 그래서 영화 쪽 가시면 이제 말이란 프로그램을 많이 쓰게 되고, 게임 쪽에서는 서브스턴스 페인터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그리고 영화 쪽도 뭐 다 말이만 쓰는 건 아니고, 영화도 다 막 되게 큰 것만 만들지 않고 작은 거 만들 때는 서페가 빠르고 가벼우니까 서페로 또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보내고, 그래서 UDIM이 너무 많은 거 하실 때는 서페로 하시면 상당히 작업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보냈고요. 그럼 이제 마야로 와서 텍스처를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브젝트가 있고요. 하이퍼 쉐이드 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이걸로 보냈으니까 이름 그대로 서페에서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나갈 때도 이 이름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텍스처를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베이스 컬러, 이미시브, 하이트, 메탈릭, 오퍼서티, 러프니스. 그리고 앞에는 FBX 이름이 들어가고요. 이 중간에는 쉐이더 이름, BTS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채널 이름, 텍스처 채널 이름이, 그래서 이 순서대로 된다. 그래서 모델링, 쉐이더, 채널 이름 순서는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딱 선택을 하셔서 드래그 할게요. 이렇게. 이거 좀 깔끔하게 이렇게 세로로 들어오게 해주면 참 좋은데 맨날 이렇게 옆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퓨저의 베이스 컬러, 베이스 컬러를 디퓨저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드래그 드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미시브는 어디에 연결하시면 되냐면 셀프 일루미네이션, 여기가 이제 발광하는. 지금 디퓨즈만 넣어도 서페에서 작업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나고 있죠. 이렇게. 자, 셀프 일루미네이션에다가 디퓨즈 이미시브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피지컬 카메라 쓰실 때는 요거 꼭 켜주셔야지 색깔이 제대로 여기 들어간 게 제대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기본이 꺼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넣은 색깔 그대로 발광 재질 색깔 나오게 하려면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리플렉션 컬러 기본은 꺼져 있거든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제 글로시니스로 되어 있는데 저쪽에서 나올 때는 러프니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러프니스는 글로시니스의 반대예요. 글로시니스는 매끈함, 러프니스는 거칠기. 그래서 글로시니스 100이란 얘기는 러프니스 0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되게 반짝거리고 이러면 되게 매트하죠. 근데 러프니스로 바꾸시면 또 반짝거리죠. 그래서 러프니스로 나왔으니까 러프니스 체크하시면 러프니스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러프니스 넣으시면 반전을 시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러프니스 체크하고 러프니스로 바뀐 거 보신 다음에 러프니스 맵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희님 반갑습니다. 비슷하시구나. 그죠? 다 비슷하겠죠.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다가 이거 갖고는 좀 빠르게 취업하기는 힘들겠다. 물론 이제 되게 독하신 분들이 있죠. 혼자서 의지력이 있고 막 그런 분들이야 이제 잘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옆에서 누가 이렇게 도와주면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되니까 그래서 보통 학원을 가게 되죠. 그래서 뭔가 피드백 받을 사람이 있을 때 실력이 좀 더 빨리 느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PT를 받는 거죠. 혼자 운동하면 아무래도 빠르게 몸을 만들기가 힘들지만 옆에서 다 관리해주고 피드백 주면 확실히 잘 되니까. 자, 그래서 러프니스까지 연결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뭘 연결해 주시면 메탈리스. 메탈리스는 뭐냐면 금속이냐 금속이 아니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데는 금속이 아니잖아요. 이런 데 그렇죠? 이런 데는 금속이지만 근데 이제 여기도 사실은 페인트가 칠해져 있기 때문에 금속이 아니긴 해요. 그래서 페인트가 벗겨진 데만 금속입니다. 그래서 금속인 부분은 화이트가 들어가고 1, 금속이 아닌 부분 0. 그게 이제 맵으로 나왔어요. 메탈릭이라고. 그래서 메탈릭을 메탈리스에다 넣어주시면 이제 어디가 금속이고 어디가 금속이 아닌지 이제 금속이 여기 표시가 나오고 있죠. 이게 없을 때는 금속이 표시가 안 됐었는데 브레이크 커넥션 이렇게 하면 여기가 금속 안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메탈릭을 넣으시면 금속 같은 느낌이 이제 나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오시면 이제 이쪽 범프 앤 노말. 그래서 우리가 노말을 뽑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노말로 바꿔주시고 노말 맵인 탄젠트 스페이스. 그래서 여러 가지가 4가지가 있는데 요걸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주로. 탄젠트 스페이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노말을 딱 던져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오퍼서티가 하나 남았죠. 그래서 오퍼서티는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작업이 끝나고 C를 보시면 채널별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컬러 그리고 거꾸로 보고 싶으시면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Shift C 하면 역순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베이스 컬러 C 하이트 그 다음에 러프니스 요게 메탈릭. 그래서 흰색 부분만 메탈릭이에요. 지금 보시면 요 까진 부분 메탈이고 이쪽 부분 메탈이고 나머지는 다 비메탈. 여기 페인트가 칠해진 부분 여기는 메탈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C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노말. 노말로 작업한 건 없으니까 사실 노말엔 정보가 없죠. C 그 다음에 오퍼서티. 여기서는 또 오퍼서티는 작업한 게 없네요. 그죠? 그냥 다 불투명하게 나왔죠. 그래서 사실 이러면 이제 오퍼서티는 연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퍼서티는 혹시나 어디가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OP로 작업을 했다. 여기를 OP로 좀 작업을 해야겠다. 그죠?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려 갖고 송송송 뚫린 느낌. 그걸 OP로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폴더를 여러 닫아 봅시다.
그래서 지금 요 간단한 거 하는데도 엄청 레이어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잡한 거 하시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이게 무거워져요. 계산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그만큼 더 좋으셔야지 디테일한 텍스처링을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것도 렌더링 하는 것처럼 뭐 하나 바꾸면 징 하고 이렇게 슬라이드 바가 생깁니다. 4K 바꾸면 바로 슬라이드 바 생기거든요. 2K 정도는 바로바로 바뀌는데 실시간으로 4K로 바꾸시면 뭐 하나 바꾸면 쭉 생기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서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궁금한 거 특히 처음이신 분들은 궁금한 게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중간에 혹시나 저거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바로바로 채팅에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 드릴게요. 장비 질문이요? 어떤 장비? 컴퓨터? 네, 컴퓨터 저도 컴퓨터 엄청 잘하는 건 아닌데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부분이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퍼서티를 구멍을 뚫어 볼게요. 그럼 여기 있었던 마스크를 보시면 네, 요거죠. 그래서 요거를 OP에 넣으시면 흰색 부분은 불투명, 검은색 부분은 투명하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 부분에서 OP를 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채널을 보시면 이렇게 되죠. 반대로 빠져야 되네요. 여기가 투명해졌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얘를 1로 놓고 위에다가 OP로 하나를 더 넣으신 다음에 블랙 마스크를 넣고 요 정보를 요 마스크를 갖다가 써서 내가 0이 들어가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OP만 쓸 거니까 Alt 누르고 OP 클릭하시면 그리고 0이 들어가게.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죠? 여기다가 이제 필 넣어주시고 여기 있는 정보를 여기로 갖고 올게요. 지금 여기 정보가 회색으로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정보를 위에서 당겨다 쓰고 싶으실 때 쓰는 게 앵커 포인트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하셔서 앵커 포인트를 달아주시고 필에 가셔서 앵커 포인트 클릭하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오시면 위쪽으로 정보가 홀라당 넘어갑니다. 여기 닷이 있죠? 닷 모양. 여기 앵커예요. 그래서 쫙 정보를 당겨서 똑같이 갖다가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흰색 부분에만 내가 입력한 오퍼서티 0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별로 보시면 이렇게 OP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흰색 부분에 0이 들어가니까 나는 어디에 0이 들어가야 돼요? 이 검은색 영역에 들어가니까 이게 반전이 되겠죠. 이 사각형 부분이 여기가 흰색이 들어가서 흰색 들어간 데만 0이란 수치가 오퍼서티 0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반전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반전은 어떻게 하냐? 여기서 클릭하셔서 인버트 그럼 이렇게 반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은색 부분만 투명하게 되는 거예요. 0이 들어가는 게 흰색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죠? 여기 부분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OP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M 눌러서 재질로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안쪽에 망사처럼 안쪽이 보이시죠? 근데 너무 다 없어지니까 좀 레벨을 조여서 더 확실하게 이 부분이 완전히 블랙이 되게끔 해볼게요. 그럼 레벨을 이제 조여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망이 조금 더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퍼서티까지 작업을 해서 다시 한번 뽑겠습니다. 익스포트 텍스처 하셔서 다 뽑을 필요 없죠? 나머지는 다 뽑았으니까 마지막 오퍼서티만 뽑으면 돼요. 그래서 뽑을 것만 하시면, 지금은 뭐 한 장이니까 그냥 다시 뽑아도 얼마 안 걸리지만 만약에 내가 유디미 10장 썼다 그럼 다 10장씩 다시 뽑으면 얘네들은 변한 게 없잖아요. 지금 OP만 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퍼서티만 켜서 얘만 덮어 씌워서 새로 뽑으시면 돼요. 그러면 OP만 새로 뽑아서 조금 더 빠르게 된다. 자, 이쪽으로 가셔서 여기서 이제 OP 다시 뽑혔을 거예요. 그죠? 뽑혔죠? 네, 그래서 이제 넣어주시면 된다. 어디다? 오퍼서티에 넣어주시면 돼요. 오퍼서티 맵에다가 짠! 됐어요. 뭐지? OP가 들어가면 이렇게 쉐이딩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렌더할 때는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게 싫으시면 여기 오퍼서티 맵에 안 연결해서 얘가 깔끔하게 보이는데, 오퍼서티 맵이 들어가면 이렇게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막 이렇게 오류가 막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 깔끔하게 보시면 렌더러의 뷰포트 2.0 이거 눌러서 여기 트랜스페런시 알고리즘, 투명도 알고리즘을 알파컷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오퍼서티 맵을 연결했을 때도 깔끔하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아까처럼 보이면 좀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팁이에요. 질문 좀 쓰셨네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쓰는 그래픽카드나 램, CPU 궁금하다. 별로 도움이 안 되실 텐데, 저는 일반적인 컴퓨터를 안 쓰죠. 왜냐하면 저는 이게 빨리빨리 보여주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학생들 막 포트폴리오 작업한 거, 막 1기가, 2기가 이렇게 되는 것들을 빨리빨리 렌더링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엄청 고사양 컴퓨터를 쓰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쓰는 컴퓨터가 아니라, 저는 이게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 비싼 컴퓨터를 쓰고 있어서 여러분이 한테 말씀을 드려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물어보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작업 관리자 보시면 성능에 가보시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게 4년 전에 맞춘 컴퓨터거든요. 지금 4년이 지났는데 AMD 라이젠 스레드리퍼라고 이렇게 CPU 엄청 많이 달려있는 거 쓰고 있어요. 일반적인 컴퓨터들은 이게 한 16개 정도 보통 일반인 좀 쓰거든요. 8개인데 하이퍼 스레딩 돼갖고 16개 정도. 얘는 근데 64개, 코어가 64개고 이제 하이퍼 스레딩 돼갖고 128개 버킷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렌더가 엄청 빠르겠죠. 그래서 보통 컴퓨터들 곱하기 한 8대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보통은 8개거든요, 코어가. 그래서 렌더링을 좀 빨리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비싼 컴퓨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도 보통은 한 32기가 정도 많이들 사용을 하고요. 이제 좀 많이 쓰시면 한 64기가 정도 쓰는데, 이제 저는 256기가 이제 컴퓨터에 꽂을 수 있는 거 빡빡 끝까지 다 채워 넣고요. 이런 이제 램이 많으면 이제 되게 무거운 씬 있죠. 저는 이제 학생들 포트폴리오도 엄청, 그러면 이제 씬만 마야 씬만 막 2기가 3기가 이렇게 되는 것들, 그럼 거기에 텍스처 막 유디미 한 10장씩 들어가고 이러면은 이제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빨리 보여주기 위해서 메모리도 엄청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본인이 컴퓨터 사겠다 싶으시면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150은 조금 작을 것 같아요. 150으로 맞춰도 되긴 하는데, 본체만. 그러면 이제 좀 작업이 조금 쾌적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픽 작업을 렌더도 조금 빨리 하고, 서페도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한 200에서 250 정도는 맞춰 주셔야지 아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코어는 한 8코어에서 12코어 정도 되는 거 쓰시면
스레드는 곱하기 2 하니까 16 스레드나 24 스레드 정도 되면은 되고요. 메모리는 32기가 정도면 간단한 거 정도는 괜찮고, 내가 좀 무거운 씬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한 64기가 정도 하시면 아마 넉넉하실 거예요. 그 정도 하시고, 그래픽 카드는 지금 RTS 3060 저는 한 4년 전에 맞춘 거라서 이건데, 요즘 지금 이제 4000번대 나오고 좀 있으면 이제 5000번대 나오잖아요,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사시면 4070 정도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는 이제 50부터 시작해서 60, 70, 80, 90 이렇게 나오거든요. 50이 제일 밑에 거. 그래서 그래픽 카드 CG 작업하실 때는 50 사시면 안 되고, 최소 60 정도는 사셔야 되고, 여유 되시면 70 사시면 좋고, 내가 좀 작업을 조금이라도 텍스처 작업 빨리 하고 싶다 그럼 80 사시면 되고, 나는 최고의 컴퓨터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 90 붙은 거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가성비는 떨어져요. 가성비 좋은 게 보통 60 아니면 70이거든요. 그래서 가성비 따지시면 60이나 70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해주시고, 뭐 나머지 하드야 본인이 쓰고 싶은 만큼 쓰시면 돼요. 그래서 CPU 8코어나 12코어 그 사이 이 정도 사시면 되고, 램은 32기가에서 64기가 정도 사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70 시리즈, 내가 좀 여유가 없다 그러면 60 시리즈 사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아마 250에서 3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CPU를 좋은 걸 쓰시면 렌더가 빠르고요, 그래픽카드를 좋은 걸 쓰면 서페가 빠르고요. 결국 여러분이 렌더도 빨리 해야 되고 서페도 빨리 스택처 작업을 해야 되니까 둘 다 좋은 걸 사셔야겠죠. CPU랑 그래픽카드. 그래서 제 컴퓨터는 한 1600 정도 해요.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컴퓨터들 한 8대 있는 거다. 그렇게. 그래서 대신 이제 저는 한번 사갖고 지금 4년 넘게 쓰고 있죠. 그래, 보통 한 250 정도 사시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 그렇게 바꿔갖고 쓰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한 번에 막 5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사는 것보다 한 250, 300짜리를 사서 3년 후에 다시 300을 더 들여갖고 새로운 컴퓨터 하시는 게 훨씬 가성비 따지시면 더 좋아요. 저는 가성비를 따진 게 아니라 성능만 생각해서 구입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다. 세이브 한번 할게요. 그리고 은희님 질문이, 마야 모델링 하다 뭘 잘못 건드렸는지 화면 오른쪽 채널 박스 칸이 빨개졌어요. 그건 뭐냐면요, S 누르시면 키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S를 누르시면 이렇게 빨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로 가끔씩 이렇게 누르거든요. 빼고 싶으시면 쫙 선택하셔서 마우스 우클릭, 브레이크 커넥션 해주시면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바바님, 게임 어센용 텍스처로 유리 재질의 메탈릭 값을 0.7 정도 넣는 경우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실사 렌더링에서 메탈릭이나 0이나 1이 아닌 걸 사용할 수 있냐? 그죠. 이제 메탈릭이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이거를 알려주는 건데, 세상에 반은 금속이고 반은 금속이 아닌 게 있나요?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반만 금속인 애가 그런 재질이 있냐, 있을까, 없을까? 합성금속? 그런 게 있나요? 합금? 그건 금속이죠. 반도체 같은 건, 그죠? 금속은 전기가 통하고, 비금속은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그 전기를 통하게 했다가 안 통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보통 그래서
금속이나 그 메탈릭은 0 아니면 1만 쓰라고 하거든요. 예, 그게 원래 정석이긴 해요. 예. 근데 우리가 사실적인 거, 물리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레퍼런스하고 비슷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메탈릭을 한 0.7 정도 했더니 래퍼하고 더 비슷해. 그죠? 그러면 그걸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프라모델 같은 거를 보시면 다 플라스틱이잖아, 프라모델. 근데 애들이 금속처럼 보이기 위해서 위에 펄 같은 걸 칠해서 분명히 플라스틱이야. 금속은 아닌데 딱 봤을 땐 금속 같아 보이게 할 수 있거든. 도료나 그런 걸 칠해가지고. 그런 거를 할 때 비주얼은 얘가 금속 같아 보이면 비금속이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간 조금 열어두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정석은 금속과 비금속 0 아니면 1만 쓰는 거지만 뭐 지금 내가 움직이다가 보니까 0이나 1 했을 때는 래퍼하고 좀 다른 느낌인데 0.5를 했더니 래퍼랑 좀 느낌이 비슷하네. 그러면 쓰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있겠죠. 세상에 금속이면 금속이고 비금속이면 금속이지 0하고 1만 써야 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좀 써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약간 애니메이션에서 카메라 연출 위에 모델링을 늘리는 경우랑 비슷한 거. 그렇죠. 애니메이션 같은 거 더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팔 같은 거 애니메이션 보면은 막 일부러 팔다리가 늘어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말로는 실제로는 어떻게 저 팔이 늘어날 수 있어. 그죠?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모션 블러나 액션의 느낌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건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 CG 작업을 하실 때는 너무 정석대로만 하시려고 하면은 오히려 너무 렌더링이 오래 걸린다든지 문제가 생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면서 결과물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업예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열어두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을 했죠. 그리고 UDIM을 썼을 때하고 안 썼을 때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UDIM을 지금 우리가 안 썼잖아요. 텍스처를 한 장만 썼잖아. 그죠? 그랬을 땐 이렇게 텍스처를 연결하시면 뷰포트에서 깔끔하게 보여요. 근데 내가 UDIM을 2장 이상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깔끔하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깔끔하게 보고 싶으시면 무조건 쉐이더별로 한 장만 쓰시면 이렇게 뷰포트에서도 6번 누르시면 깔끔하게 보이고, 근데 이제 한 장만 쓰면 좀 불편하거든요. 고화질 작업할 때. 그럴 때 이제 UDIM을 여러 장 쓰시면 뷰포트에서 텍스처 보는 건 좀 포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렌더 걸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 왜 UDIM 썼더니 텍스처가 이렇게 처음 옛날에 이렇게 잘 보였는데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UDIM 쓰면 그렇다. 그래서 그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텍스처는 다 연결을 했고요.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이제 얘만 덩그러니 렌더 걸면 좀 안 예쁘죠. 그래서 얘를 뭔가 이렇게, 특히나 이런 군용,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용감이 있으면 실외에서 뭔가 얘하고 받쳐줄 배경이 있으면 조금 더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놨거든요. 이런 무료 소스들이 있어요. 마야 유저 그룹에서 스캔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페어 스캔 데이터죠. 카메라로 찍어서 모델링하고 텍스처가 엄청 리얼해요. 근데 무료야.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거나 테스트할 때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클릭하셔서 구글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으로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로그인 하시고 로그인 한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클릭을 하셔서 링크 드릴게요. 커피.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실 수도 있고요. 확대, 휠로 이렇게 확대도 가능해요. 물론 이렇게 하면 이제 엄청 깨지겠지만 이 정도까지, 한 요 정도까지는 괜찮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딱 라디오를 올려놓고 딱 렌더를 걸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all, accept all 하시고, 자, 다운로드 3D 모델 클릭을 하시면 얘가 다양한 확장자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게 FBX나 OBJ. 그래서 요거 320메가 다운 받아 놓으신 다운로드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다운을 받아 놨어요. 그래서 다운을 받으시면 압축을 풀었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텍스처 들어있고요. 소스에 들어가시면 FBX 파일, 모델링 파일하고 이렇게 텍스처, 그래서 컬러 3개랑 노멀 3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모델링 파일은 심폴더에 넣고 텍스처 파일은 소스 이미지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포트로 해주셔야 돼요. FBX 임포트. 그래서 여기 FBX를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FBX를 쓰실 때는 FBX 플러그인을 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들어와요, FBX가. 그래서 플러그인 매니저에서 여기 FBX maya.mll 있죠? FBX 플러그인이 이게 기본이 꺼져 있으면 FBX가 안 들어온다. 그래서 이거를 꼭 켜주세요. 켜주신 다음에 이제 임포트로 FBX를 불러오시면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임포트 해볼게요. 그랬더니 뭔가 엄청 큰 게 실측으로 와 엄청 크죠. 버벅거리죠. 4번 누를게요. 그러면 이제 덜 버벅거리죠. 와이어로 보이면. 그래서 텍스처를 이제 연결을 해야겠죠. 눌러보시면 3개로 텍스처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얘 눌러서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Select Object with Material, 이 재질이 어디 들어갔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단축키 0번이에요. 숫자 0. 하시면 여기 들어가 있구나. 얘 누르시고 0번 누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조각조각 스캔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고 0번 누르시면 이렇게. 그리고 재질은 뭘로 돼 있냐면 마야 재질로 돼 있는데 사실적이지 않아서 V-Ray 재질로, 우리 V-Ray 렌더 걸 거니까 V-Ray 재질로 다 바꿔줄게요. 텍스처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텍스처도 경로도 바꿔주셔야겠죠. 우리가 텍스처 경로를 어디로 바꿔야 돼요? 프로젝트에다가 여기에 넣어놨거든요. 텍스처를 다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요 경로로 다 바꿔줘야 되는데 내가 손으로 바꾸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파일 텍스처 매니저 요거 누르시면 이런 경로를 한꺼번에 바꿔줘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6개 텍스처가 이렇게 그 사람 컴퓨터에 있는 링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 거에선 여기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이 소스 이미지에 넣어놨기 때문에 경로를 이렇게 딱 바꿔주시면 깨졌던 링크가 이렇게 다 바뀌어서 다 잘 들어와요. 그죠? 다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소스 같은 거 쓰실 때는 이렇게 경로를 바꿔주셔야 된다. 다 클릭해 보시면 소스 이미지로 다 바뀌었죠? 6개가 전부 다. 그 다음에 요거는 V-Ray 재질이 아니니까 V-Ray 재질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넣었던 재질을 어딘지 선택을 하시고 나왔죠? 그럼 선택한 거에다가 Shift V 넣으시면 V-Ray 재질이 이제 바꿔치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맵을 연결하시면 요 V-Ray 재질로 여기 들어간 게 되죠. 이렇게 하셔서 얘는 컬러, 그래서 디퓨저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범프 노멀로 바꿔주시고, 노멀 맵
연결해 주시고. 됐죠?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요것도 바꿔치기 해야겠죠? 재질이 들어간 부분 선택하시고 Shift V 눌러서 V-ray 재질 넣어주시고, 여기에 컬러 맵 넣고, 노멀 맵 넣어주시고. 됐죠? 그러면 재질이 바꿔치기가 됐고요. 여기도 재질 들어간 부분 선택, V-ray 재질 넣고, 새로 들어간 재질에다가 텍스처 넣어주시면 되겠죠? 컬러 넣고, 이 범프 들어가 있는 이 노멀 밑으로 가셔서 노멀 맵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시 해보시면 이제 깔끔하게 어떻게 됐어요? V-ray 재질로 다 바뀌었죠. 그죠? 네, 그래서 V-ray 재질로 다 바뀌었다. 자,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 컬러 스페이스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컬러에 들어간 거는 sRGB로 컬러 스페이스를 바꿔주셔야 돼요. 클릭 한번 하시면 텍스처가 나옵니다. 나오죠? 세이브 한번 합시다. 4번으로.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저장을 하셔야지 갑자기 마야가 꺼지더라도 작업한 데까지는 저장이 됩니다. 팁이에요. 여러분들 저장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노멀 맵은 로우 그대로 클릭하시면. 그래서 여기 들어간 맵이 2048보다 1픽셀에도 작으면 바로 미리 보기가 보이는데요. 2048부터는 미리 보기가 안 보여요. 그럴 때 한번 클릭해 주시면 미리 보기가 생성이 되고, 이게 전부 뭐예요? 여기 보시면 맵 연결한 데 보면 항상 이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요게 미리 보기 파일입니다. 요 이미지가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스와치라고 되어 있는 애. 요 샘플 파일이 스와치예요. 그래서 요거 지우시면 다시 미리 보기 없어져요. 클릭하시면 다시 생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큰 거는 이제 로딩, 요거 로딩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마야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저거 로딩 하지 말고 계산을 빨리 하려고 기본이 고해상도가 들어가면 요 미리 보기를 안 보이게 해 놓은 거예요. 꺼졌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장 꼭 해놓으라고 그랬죠? 이게 다 제가 사실은 미래에서 왔습니다. 꺼질 줄 알고 있었어요. 좀 전에 제가 저장했죠? 세이브에서. 기가 막히죠? 하자마자 이렇게 딱 꺼지는 게. 방태현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 오시면 인사 한 번씩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닉네임 그래도 기억하려고 노력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 제가 닉네임 다 기억해 드릴게요. 자주 채팅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행히 왔구나. 늦었네. 12시 반이네. 이래님 반갑습니다. 방태현님 뭐라고 물어보시죠? 잠깐만 파일만 열고요.
혹시 모델링이 폴리곤이 많으면 나중에 렌더링 할 때, 그죠? 이걸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 걸리고, 이거 엄청 많죠? 네, 스캔한 건 이렇게 면이 많거든요. 렌더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컬러는, 지금 보시면 로우로 들어가면 색깔이 이렇게 붕 뜹니다. 그래서 컬러는 항상 뭘로? sRGB로 바꿔주셔야 색깔이 제대로 나와요. 노말은 로우 그대로 쓰시면 되고, 얘도 컬러죠. sRGB로 바꿔주시고, 마야 모델링 최적화하는 방법, 그죠? 최적화하는 거 이제 방법이 있죠. 리토폴로제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이걸 최적화 하시려면 이게 면이 너무 많잖아요. 이 위에다가 다시 라인을 짭니다. 더 적은 면으로. 그리고 이걸 하이폴로 베이크를 해요. 그러면 이제 면은 적은데 디테일은 하이폴의 디테일을 갖고 와서 노말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최적화를 하죠. 그거는 마야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마야든 맥스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최적화를 합니다. 하이폴 모델링에서 로우폴을 새로 짠 다음에 디테일만 노말로 갖고 오는 거. 그럼 이제 진짜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는 로우고 이제 다 됐죠? 한번 세이브 한번 하시고 5번 6번 오래 걸리네. 그죠? 뭔가 하나가 됐다. 그죠? 그래서 스캔 데이터라서 리얼하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 있는 애들은 뭐 내가 컴퓨터 사양만 또 한 꼴 넣었네요. 2대0 됐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베이크를 마야에서도 할 수 있나요? 서페에서 텍스처 작업할 때만 하는 줄 알았어요. 베이크를 보통 서페 가져가서 하죠. 그럼 서페에서 하시면 서페로 하이폴 모델링 가져가고 로우폴 가져가서 서페에서 하시면 됩니다. 마야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서페가 훨씬 더 깔끔하게 이쁘게 잘 되니까 서페로 가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배경은 됐고요. 이제 얘가 너무 크니까 좀 줄일게요. 100배 2 이렇게 이러면 너무 작네. 조금 더 키워볼게요. 이쪽이 앞이니까 조금 돌려서 이 정도? 이 정도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좀 파묻혀 있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파묻힌 느낌으로 렌더를 걸어주시면 이쁘겠죠? 세이브 해제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렌더를 이제 라이팅 선 하나 만드시고 그럼 선 태양으로 이렇게 하나 만드시고 돔라이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 카메라 만들어서 이렇게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6번) 해주시고 렌더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셋 포커스 포인트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이렇게 탁 클릭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나오죠. 심도가 너무 얕아서 조리개를 좀 더 조여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색깔이 뭔가 돌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재질에 뭔가 체크가 되어 있나 봐요. 그죠? 청록색이 돌아가 있네. 심플 이게 체크되어 있구나. 요거를 꼭 꺼주시면 이제 색깔 원래대로 잘 나오죠. 저게 이제 위에 이제 코팅 막 같은 거 있죠. 비눗방울 같은 거 보면 무지갯빛 막 돌고 렌즈 같은 거 앞에 보면 코팅돼 있어. 그런 거 표현할 때 이 신필름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 이렇게 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렌즈 이펙트 켜주시고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부분에 효과가 이렇게 일어나요. 그죠? 심도는 조금 낮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한 4 정도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작은 물체니까 작은 물체는 이렇게 심도가 잘 날아가고 큰 물체는 심도가 잘 안 날아갑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페에서 마야에서 모델링하고 서페 가서 텍스처 하시고 그걸 이제 마야로 갖고 와서 이렇게 연결해서 렌더 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어요. 그죠? 요런 게 복해죠. 이렇게 아웃포시. 이거 이제 조리개 더 잠깐 세이브 조리개를 열어주시면 이런 부분이 이제 빗망울이 생기는 거죠. 반짝반짝 거리는 부분. 얘를 1.2 이렇게 해보시면은 아웃포싱 더 많이 되면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게 되죠. 마치 이게 젖은 물처럼 여기 비가 와서 여기 물이 있는 것처럼 지금 러프니스가 올려야 되는데 러프니스가 안 올려갖고 이렇게 반짝거려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재질을 이 글로시니스를 이렇게 다 내려주셔야 돼요. 흙이니까 스톱 하시고 매트하게 나와야 정상이죠. 여기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면 이상하잖아요. 지금 얘가 재질이 3개가 섞여 있는 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이런 반짝거리는 게 없어지겠지. VFB 렌더하고 나서 보통 어떤 경우에 포토샵까지 포그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포토샵 가서 합성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포그 안 넣으면 뭐 여기서 간단한 후보정은 포토샵 없이도 할 수 있어서 얘네가 그래서 이런 걸 넣어준 거구나. 이게 없다면 이제 포토샵 가서 엄청 작업을 많이 해야겠지만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이 다 가능하다. 지금 너무 날렸죠? 2.8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죠? 밝기도 훨씬 더 밝아졌고 포커스도 더 잘 맞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로고 있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외곽 살짝 비네팅 넣어서 얘한테 집중이 더 잘 되게. 비네팅, 지금 들어가 있죠? 비네팅 끄시면 끝에까지 다 밝은데 외곽이 살짝 어둡게 돼서 얘한테
시선이 더 집중이 잘 되게 그렇게 한 편입니다. 포그는 마야에서 작업하시나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씬에선 포그를 쓸 일이 없는데 이제 뭐 교실이나 이런 식으로 어두운 실내에 빛이 들어올 때 공기 중에 먼지에 빛이 반응하는 그런 거 하실 때는 포그를 넣어서 렌더하는 편이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여드렸어요. 모델링부터 해서 모델링 정리해서 서페를 어떻게 보내면 좋은지, 그리고 서페 가서 어떻게 작업을 하고 그걸 갖고 와서 마야에서 어떻게 렌더링 텍스처 연결해서 렌더하는 것까지. 그래서 요 시리즈를 딱 보시면은 전체적인 느낌을 좀 머릿속에 넣으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잘 보셨나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다른 분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시리즈를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벌써 1시네요. 딱 1시네. 깔끔하게 1시에 끝났네요. 축구도 이제 2분 남았네. 축구 2대 0인데.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재밌는 거 갖고 라이브 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